그날도 청소를 위해 형부의 집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조용한 거실 한가운데 형부가 잠들어 있었죠. 셔츠 단추 몇 개가 풀린 채 깊은 잠에 빠진 그의 모습은 평소와 달리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느슨한 잠옷 아래로 드러난 형체는 묘하게 단단하고 묵직했습니다.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떨림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그건 단순한 연민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래 눌러왔던 또 다른 감정이었을까요? 시선이 자꾸만 아래에 머물렀고 마음은 이유 없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한순간의 흔들림, 그리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금지된 감정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새로운 이야기를 이어갈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황혼의 경계 위에서 피어난 감정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장마가 끝난 저녁이었습니다. 형부의 집에는 아직도 눅눅한 비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액자 속 사진에는 언제나 따뜻한 미소가 있었지만 그 미소의 주인공은 이제 세상에 없었습니다. 나는 그 집에 들어설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죽은 언니의 향수가 아직도 커튼에 남아 있었고 형부의 집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시간을 멈춰 놓은 듯 모든 것이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형부 식사는 하셨어요? 응, 그냥 대충. 그는 늘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짧은 대답이 끝나면 둘 사이에는 언제나 긴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항상 두 개의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직 따뜻한 밥, 다른 하나는 이미 식어버린 반찬. 그녀는 그것들을 치우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조용히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 일일까 하고 말입니다. 그녀는 그를 도우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쓰러진 사람의 집을 다시 세우듯 하나라도 덜 무너지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져 있었습니다. 감사함과 외로움이 뒤섞인 눈빛. 그 시선이 닿을 때마다 그녀는 이유 모를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문을 닦던 그녀의 손끝에 빛 한 줄기가 비쳐들었고 그 순간 그는 조용히 말했다. 처제, 늘 고마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음으로 답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목소리가 오래도록 귓가에 남았습니다. 밤이 내려앉자 그녀는 마른 수건으로 식탁을 닦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도와주는 것뿐이야.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올 때마다 마음 어딘가가 흔들렸습니다. 그의 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불빛이 마치 그녀를 불러들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그 집의 공기가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니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는 집에서 이상하게 다른 온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닫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잘못된 감정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얼마나 달콤한 것인지. 며칠째 이어지는 더위 속에서도 그의 집은 늘 조용했습니다. 거실 창으로 햇살이 스며들면 먼지들이 천천히 떠다녔고 그 속에서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청소기를 밀었습니다. 형부 준혁 씨는 책상 앞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떨리는 것을 그녀는 보았습니다. 언니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 그는 늘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쓰려는 듯 펜을 쥐지만 한 줄도 적지 못한 채. 그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켠이 시려왔습니다. 도와주고 싶었고 대신 울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꺼내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통은 언니의 빈자리를 대체할 수 없는 슬픔이었고 그녀의 연민은 그저 밖에서 맴도는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더운 오후였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식은 국을 덮이고 있었고 형부는 거실 창가에 서서 멀리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입은 얇은 셔츠 너머로 땀에 젖은 어깨선이 희미하게 비쳐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보고 순간 시선을 돌렸습니다. 무언가 잘못 본 것처럼 손에 든 국자를 꽉 쥐었습니다. 형부 식사하세요. 응. 짧은 대답. 그러나 그 짧은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직 미련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듯한 낮은 울림이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메웠습니다. 그녀는 괜히 반찬을 더 올려주며 말을 건넸습니다. 이건 언니가 좋아하던 나물이네요.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아주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그런가 아직 냄새가 익숙하네요. 그 말 한마디가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말없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창문 밖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햇살이 너무 밝아서 눈이 시릴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이상하게 형부의 뒷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는 모습, 고개를 숙인 어깨선,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물을 마시던 손끝까지. 모든 것이 잔상처럼 남아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밤마다 그 집을 떠올리면 이유 없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이건 잘못된 감정이에요. 그저 안타까움일 뿐이에요. 하지만 다짐과는 달리 형부의 이름이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장을 봐서 형부의 집에 들렀습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방 안에서는 낮은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햇빛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며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책상 위에는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은주에게. 그녀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은주는 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편지를 읽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종이를 덮고 창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너무 무거워서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나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직 언니를 보내지 못했구나. 그날 이후 그녀는 형부를 향한 감정이 단순한 연민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그의 고요함 속으로 함께 걸어가고 싶다는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 감정의 이름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모른 척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저 가족으로 남으면 돼요. 그게 맞아요. 하지만 그날 밤 거울 속 그녀의 표정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며칠째 이어지는 더위 속에서도 그의 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창문을 열면 습한 공기가 밀려들었고 닫으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이에서 미선은 청소기를 돌리며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형부 준혁은 소파에 앉아 책 한 권을 펼쳐 들었지만 한 장도 넘기지 못한 채 먼 곳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엔 늘 과거가 있었습니다. 언니의 사진, 언니가 고른 커튼, 언니의 손때가 묻은 찻잔. 그녀는 그 모든 걸 정리하면서도 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이 집은 언니가 살고 있다. 형부, 이거 버려도 되죠? 응, 그건 놔둬. 아직.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멈춤 속에 얼마나 많은 기억이 숨어 있는지. 미선은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손끝으로 먼지를 닦았습니다. 거실 한켠의 시계가 똑딱, 똑딱 울릴 때마다 묘하게 두 사람의 숨소리가 어긋났습니다. 준혁이 책을 덮으며 말했다. 요즘은 좀 어때? 그냥 그래요. 일하고 집 오가고. 힘들지? 괜찮아요. 다들 그러잖아요. 그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넌 참 어른스럽다.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못하고 괜히 물컵을 씻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창가로 걸어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오자 커튼이 흔들렸고 그 사이로 미선의 머리칼이 살짝 흩날렸습니다. 준혁의 시선이 잠시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느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공기가 둘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는 것을. 형부, 문 닫을까요? 더워요. 그래, 미안하다. 그는 창문을 닫으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가 그녀의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식탁 위에 국그릇 2개가 놓였습니다. 그녀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언니도 이런 식탁 좋아했죠? 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래, 그랬지. 괜히 그립다. 그 말 한마디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괜히 젓가락을 옮기며 웃었습니다. 형부도 이제 좀 나가서 사람들 만나봐요. 나가서 뭐 해? 다 거기서 거기지.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손가락으로 밥알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녀는 그 손끝을 보고 있었고 그는 그런 그녀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둘 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그녀는 갑자기 등 뒤에서 들려온 그의 목소리에 놀랐습니다. 미선아, 요즘 힘든 일 있냐? 그녀는 손을 멈췄습니다. 아니요. 왜요? 그냥 내 표정이 그래 보여서. 형부야말로 더 힘들어 보이세요. 나야 뭐 이제 익숙하지. 짧은 대화였지만 그 사이로 이상한 온기가 흘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물을 틀었습니다. 물소리가 커질수록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습기가 맺힌 거울 속 얼굴은 낯설 만큼 달라 보였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은 믿음보다는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불을 끄고 누운 침대 위에서 그녀는 낮에 들었던 그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넌 참 어른스럽다. 그 한마디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말에는 위로도 애정도 묘한 거리감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선을 넘은 건 아직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미 무언가는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초여름의 바람이 거실 커튼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낮 동안 달궈진 공기가 한풀 꺾이자 집 안에는 잠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미선은 청소를 마친 뒤 식탁에 남은 물기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아, 그만해. 쉬어. 준혁의 말투는 언제나처럼 단조로웠지만 오늘따라 조금 다른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수건을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이 집도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렇지. 근데 내가 오면 집이 조용하지가 않네. 그의 농담 같은 말에 그녀는 잠시 웃었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오자 둘 사이의 공기가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식탁에 남은 찻잔을 들어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 왜 나만 여기 멈춰 있는 걸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지친 사람의 그림자가 서려 있었습니다. 형부 언니가 떠나고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이제는 형부도 자신을 좀 돌보셔야 해요. 그게 잘 안 된다. 왜요? 그냥 이 집에 있으면 아직도 그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그의 말에 그녀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말로는 위로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식탁 위 물기를 천천히 닦았습니다. 그 동작이 이상하게 조심스러웠습니다.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의 셔츠 끝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무심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스스로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미선아. 네. 요즘은 잘 웃네. 저요? 응. 예전보다 얼굴이 밝아졌어.
그녀는 순간 대답을 잃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형부 덕분이에요. 저도 이 집에 오면 마음이 좀 편해져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창문을 닫았습니다. 바람이 멎자 공기는 잠잠해졌지만 그녀의 가슴 속은 여전히 일렁였습니다. 그 감정이 연민인지 외로움인지 알 수 없었지만 확실한 건 그 둘 다 외로움에 잠식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걸레를 개고 문가로 향했습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은 바람이 차니까 조심해서 가.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부엌 창문이 흔들리며 바람이 스쳤습니다. 그 바람이 두 사람 사이에 마지막 인사를 남긴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선은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창문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이상하리만큼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슬픔도 안도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요. 바람이 스친 자리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다만 잠시 흔들렸을 뿐이에요. 비가 며칠 동안 오락가락했습니다. 젖은 공기가 집 안 깊숙이 스며들자 오래된 나무와 책 냄새가 더 선명하게 묻어났어요. 저는 창문 틈을 확인하고 커튼을 정리한 뒤 식탁 위에 남아있던 물기를 마지막으로 닦았습니다. 그때 현관 쪽에서 열쇠 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아. 형부의 낮은 목소리가 거실로 스며들었어요. 그는 우산을 털고 들어오며 제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셔츠 어깨에는 작은 빗방울 자국이 흩어져 있었고 손목에는 비에 젖은 시계가 조용히 빛났습니다. 비가 더 오려나 봐요. 혹시 많이 맞으셨어요? 조금. 괜찮아. 형부는 우산을 접어 세워두고 무심코 손목을 문질렀어요. 그 동작이 어딘가 어색해 보였어요. 형부 손목 괜찮으세요? 아까 마트에서 봉투 들다가 살짝 긁혔어. 별건 아니야.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었지만 손목에 엷은 선이 붉게 번져 있었어요. 저는 서랍에서 밴드와 소독약을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이대로 두면 쓰릴 거예요. 미선아, 됐어. 이 정도는. 가만히 계세요. 금방이에요. 형부는 식탁에 앉았고 저는 그 맞은편에 앉아 조심스럽게 그의 손목을 들어 올렸어요. 소독솜이 닿는 순간 형부는 아주 잠깐 어깨를 움찔했습니다. 따갑지요? 조금. 짧은 대답 뒤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또박또박 귀에 들어왔습니다. 밴드를 붙이려 손을 가져가자 형부의 손등이 제 손가락을 한 번 가볍게 스쳤습니다. 그 순간 피부에 머물던 온기가 생각보다 오래 남았어요. 저는 숨을 고르고 밴드를 가지런히 눌렀습니다.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형부는 손목을 한 번 굽혔다 폈다 하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선아. 네. 요즘 내가 오면 집이 좀 달라 보여.
청소 때문이겠죠. 정리가 되니까요. 그런 얘기 말고. 공기가 달라졌어. 형부의 시선이 잠시 식탁 위, 다시 제 손으로 옮겨왔습니다. 저는 괜히 수건을 더 접으며 시선을 피했어요.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오자 커튼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그 사이로 비 냄새가 다시 스며들었습니다. 형부, 국 데워드릴게요. 아까 끓여두었거든요. 응. 저는 부엌으로 가 불을 올리고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뒤에서 의자 끄는 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형부가 식탁에 앉아 있는 모습이 문틀 사이로 보였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컵을 돌리고 다른 손으로 방금 붙인 밴드를 한번 훑었어요. 그 동작이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식탁에 국을 놓으며 저는 말문을 열었어요. 손목은 오늘만 물에 오래 담그지 마세요. 알았어. 그리고 밖에 나가실 때는 우산 꼭 챙기시고요. 형부는 짧게 웃었습니다. 내가 없으면 이런 당연한 것도 잘 안 돼. 우리는 잠시 말없이 국을 떠먹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을 때마다 작은 소리가 번졌고 그 사이로 묵은 공기가 조금씩 풀리는 듯 했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형부가 말했습니다. 미선아, 요즘은 내가 더 바쁜 거 아니야? 괜찮아요. 오히려 여기 오면 마음이 가라앉아서요. 그래, 다행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끝에 맺히는 숨이 오래 남았어요. 저는 그 숨을 흉내내듯 한 박자 늦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섰을 때 형부가 조용히 부르셨어요. 미선아. 네. 아까 고맙다. 별 말씀을요. 이 정도야 누구라도. 아니, 너라서. 말은 짧았지만 의미가 오래 머물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하고 물을 틀었어요. 수도에서 떨어지는 물줄기가 규칙적으로 싱크대를 때렸고 그 소리가 제 심장 박동과 묘하게 겹쳐 들렸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수건을 걸 때까지 우리는 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작은 소리들, 접시가 포개지는 소리, 의자 다리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 커튼 끝이 벽을 스치는 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박혔습니다. 그 소리들은 낯익었지만 낯설게 들렸어요. 귀가할 시간이 되어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형부는 문까까지 따라 나오지 않고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것이 오히려 더 조심스러운 배려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럼 다녀가겠습니다. 손목은 꼭 조심하시고요. 응. 조심히 가. 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의 공기가 살짝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복도에 서서 저는 한 번 숨을 고르고 내려가는 동안 손가방 끈을 3개 쥐었습니다. 손끝에 남은 온기가 쉽게 식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손을 씻으며 저는 물살 아래로 손바닥을 오래 내맡겼어요. 그래도 지워지지 않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잘못된 일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따뜻하게 남을까요? 그날 밤 잠들기 직전까지 저는 같은 자리에 밴드를 붙이고 있던 형부의 손목을 떠올렸습니다.
그 손목을 감싸던 제 손의 모양까지 또렷하게 떠올랐어요.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경계는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그 경계선을 손끝으로 더듬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형부의 손목에 붙여드린 밴드는 이미 떨어졌겠지만 그날의 감촉은 이상하게도 제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청소를 하다 보면 무심코 그때의 순간이 떠올랐어요. 손에 묻은 세제가 따갑게 스며들 때마다 그의 온기가 그 자리를 대신 메우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형부는 예전보다 자주 말을 걸었습니다. 미선아, 밥은 먹었어? 아직이요. 그러지 말고 좀 챙겨 먹어. 그는 언제나처럼 짧게 말했지만 그 짧은 말이 이제는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저녁이 되면 집안이 고요해졌습니다. 형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켜두었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무리했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빗소리도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사람의 숨소리가 공기 속에 얇게 섞여 있었습니다. 미선아.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너 요즘 표정이 다르다. 제가요? 응. 예전보다 편해 보인다고 해야 하나? 그는 무심히 말했지만 그 말이 제 마음 깊은 곳을 두드렸습니다. 형부 덕분이에요. 여기가 익숙해져서 그런가 봐요. 그래. 너만 오면 집이 좀 숨을 쉬는 것 같아. 그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외로움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 눈빛을 오래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부엌 타일에 반사된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젖은 손을 닦았습니다. 형부, 이제 저 그만 가볼게요. 그래, 조심히 가. 내일도 올까요? 응. 와줘. 내가 오면 좀 괜찮아져. 그 말은 단순한 부탁이었을까요? 아니면 멈춰있던 마음의 문을 살짝 연 것이었을까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으로 불빛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흐릿한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은 어딘가 달라 보였어요. 눈빛이, 표정이,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흔들림을 다잡으려 애썼지만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형부의 집에는 장미 한 송이가 꽂혀 있었습니다. 누가 두었는지 몰랐지만 꽃병 옆에는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어요. 비가 오면 생각나요. 짧은 글귀였지만 그 글씨는 분명 형부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쪽지를 바라보다가 손끝으로 종이의 가장자리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마음 깊은 곳을 살짝 만진 듯 했어요. 그날 오후 형부는 평소보다 일찍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끝났어. 그래요? 저도 이제 마무리 중이에요. 그래. 커피나 한 잔 마시자. 그는 부엌에서 직접 커피를 내렸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 물이 끓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그는 잔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괜히 생각이 많아졌어. 어떤 생각이요? 모르겠다. 그냥 오랜만에 누군가 숨소리를 가까이서 느꼈다고 해야 하나.
그의 말에 저는 손에 든 컵을 놓치지 않으려 세게 쥐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손등에 닿아 따끔했어요. 그럼에도 그 순간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그 따뜻함이 필요했던 사람처럼. 커튼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고 그 빛이 우리 사이를 나눴습니다. 말은 멈췄지만 침묵 속에는 더 많은 이야기가 흘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불을 끄자 방 안은 이상할 정도로 낯설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 속삭였습니다. 이제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창문 밖에서는 늦은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은 마치 누군가의 손끝처럼 아주 조용히 제 머리카락을 스쳐갔습니다. 며칠째 이어지던 햇살이 무겁게 내려앉은 오후였습니다. 창문을 열어두었지만 공기는 잘 움직이지 않았고 집 안은 묘하게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형부의 셔츠를 세탁기에서 꺼내 널고 있었습니다. 물에 젖은 천의 무게가 손끝에 걸렸고 그 속에 스며든 향수 냄새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거실 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아. 네. 그 셔츠 언니가 사준 거야. 그래요, 색이 참 고와요. 그렇지. 그때 같이 시장 갔었지. 괜히 생각난다. 그는 창가에 서서 담배를 쥐고 있었지만 불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창밖만 바라보던 그는 담배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이제는 냄새만 맡아도 힘들다. 그래서 요즘은 잘 안 피우시죠? 응. 근데 이상하지. 그때 냄새는 아직도 선명해. 그는 웃었지만 그 미소엔 오래 묵은 공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제 가슴 어딘가가 저릿하게 아팠어요. 그저 도와주려던 마음이 점점 다른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형부, 이제 조금은 괜찮아지셨죠? 괜찮은 척은 하지. 그래도 전 다행이에요. 예전보다는 얼굴빛이 좋아 보여서요.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어요. 미선아. 네. 너는 가끔 언니랑 참 닮았어. 그 말이 공기 중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형부의 시선이 제 얼굴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숨을 고르기도 전에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한 걸음 가까워졌어요. 형부. 미선아,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는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서로의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워졌을 때 형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냥 내가 여기 있다는 게 고맙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속에는 너무 많은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심장을 울렸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한 채 손끝을 꼭 쥐었습니다. 형부, 저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정리 좀 할게. 현관문을 나서자 한여름의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바람 속에는 비 냄새와 꽃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빛이 벽에 반사되어 눈이 부셨지만 그보다 더 눈부신 것은 마음속 혼란이었습니다. 닮았다는 말이 그렇게 흔들릴 일일까? 고맙다는 말이 왜 이렇게 아프게 들릴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나는 언니의 동생이었고 그에게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점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집으로 돌아오니 형부는 거실 조명만 켜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책 한 권이 펼쳐져 있었지만 읽은 흔적은 없었어요. 저를 보자 그가 말했다. 벌써 들어왔어? 네. 날이 덥네요. 그러게. 에어컨 좀 켜자. 찬 공기가 방 안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텔레비전을 켜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없이 물을 한 잔 따라 주었습니다. 미선아, 물 좀 마셔. 감사합니다. 잔을 받는 손이 떨렸습니다. 차가운 물이 입술을 스쳤지만 속은 오히려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형부는 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미선아, 넌 내게 어떤 사람이냐? 그 질문은 너무 느리고 너무 조용했어요. 대답할 시간을 주는 듯 했지만 정작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가족이에요.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제 의지보다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하고 나서 제 가슴은 오래도록 서늘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족이지. 하지만 그 말에는 안도도 동의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형부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넌 내게 어떤 사람이냐? 그 물음은 답을 찾지 못한 채 밤새 제 마음을 맴돌았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비가 올 듯 말 듯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고 공기 속에는 눅눅한 여름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형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정적이 맞이했습니다. 형부는 거실 조명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식지 않은 커피가 반쯤 남아 있었어요. 그는 제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선아, 오늘은 늦었네. 죄송해요. 버스가 좀 늦어서요. 괜찮아. 나도 방금 앉았어. 짧은 대화 뒤로 둘 사이에는 조용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그 공기 속에는 말하지 못한 마음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지만 이미 마음은 오래전에 서로를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있던 접시를 정리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물소리와 함께 설거지를 하던 손끝이 자꾸 떨렸습니다. 형부는 제 등 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선아. 네. 오늘따라 내 목소리가 낯설다. 그런가요? 뭔가 멀리 있는 사람 같아.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짧은 정적이 오히려 마음을 더 크게 울렸습니다. 형부. 응. 가끔은 이 집에 오면 언니가 있는 것 같아요. 나도 그래.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상하게 그 얼굴이 잘 떠오르질 않아.
그 말은 너무 조용해서 거의 속삭임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손을 멈추고 물을 잠갔습니다. 방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이 이미 같은 곳에 닿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형부가 다가왔습니다. 발소리가 아주 느렸습니다. 그는 제 옆에 멈춰 섰습니다. 가까이 다가온 숨결이 어깨를 스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선아. 네. 그냥 내가 여기 있어줘서 고맙다. 형부. 그 말밖에는 할 수가 없다.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미련 그리고 미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도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형부, 그만해요. 알아. 우린 안 돼요. 안다. 그는 한숨처럼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 더 아팠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놓인 수건을 접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만 와야 할 것 같아요. 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한 번의 끄덕임이 이별의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을 때 문 손잡이가 손바닥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잡으려던 순간 형부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미선아. 네. 다음에 시간이 되면 꽃 보러 가자. 그 말은 다정했지만 슬펐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웃었습니다. 그건 그때 생각해요.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시원했지만 어딘가 싸늘했습니다. 발을 내디디려는 순간 형부의 그림자가 현관 불빛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그림자가 제 발끝에 닿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잠시였지만 세상 모든 소리가 멎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아주 조용히 하나의 문장이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이 한 걸음이 모든 걸 바꿀 거예요. 저는 눈을 감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문이 닫히자 세상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형부의 집에는 불빛이 오래도록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한참 동안 창문을 열어둔 채 잠들지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고 그 바람이 다친 마음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 속엔 아직도 서로에게 하지 못한 말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그 여름의 기억은 몇 번의 계절을 지나며 제 안에서 조금씩 색이 바랬습니다. 이제는 형부의 집 앞을 지나도 발걸음이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공기, 그때의 빛, 그리고 그때의 온기는 아직도 어딘가에서 조용히 숨 쉬고 있는 듯 했어요. 형부는 얼마 전 그 집을 정리하고 다른 동네로 이사하셨습니다. 새 집은 햇살이 잘 들어온다고 하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예전보다 한결 밝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어쩐지 마음 한켠이 서늘했습니다. 서로를 놓은 게 아니라 시간이 우리 대신 그 일을 해준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날 이후 우리는 단 한 번도 그 일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약속이 아니라 조용한 다짐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은 감정이지만 그만큼 누구보다도 진심이었어요. 그 진심이 우리를 흔들었고 결국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가끔은 그날의 바람을 떠올립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들던 저녁빛, 식탁 위 찻잔의 잔열, 그리고 닿았다가 멀어진 손끝의 온기. 모든 것이 꿈처럼 희미하지만 그 안의 감정은 여전히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형부는 여전히 저를 미선아라고 부르세요. 이제는 아무런 의미도 없지만 그 이름을 들을 때면 잠시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건 아마도 완전히 닫히지 않은 문 하나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겠죠. 이제 저는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집을 돌보던 사람이 아니라 제 집을 가꾸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칩니다. 깨끗이 닦인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좋아요. 그 바람을 맞으며 생각합니다. 그때의 우리는 결국 사랑이 아닌 용서를 택한 사람들이었다고요. 이야기를 마치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디까지가 연민이고 어디부터가 사랑일까요?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선 감정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에게는 금지된 사랑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외로움의 끝에서 피어난 작은 불빛이었습니다. 그것이 죄라면 그 죄는 어쩌면 사랑이 남긴 가장 인간적인 흔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을 조금이라도 흔들었다면 다음 이야기도 꼭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작은 손짓이 됩니다.